네, 오늘 박정원 멘토님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골치 아픈 현안인 가지급금과 지분 이동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뭔가요? 네, 가지급금은 글자 그대로 미리 지급된 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우리 중소기업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의 문제입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왜 가지급금이 중요하고 그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급금은 소리 없는 세금 폭탄과도 같습니다.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인장이자의 법인세 누락분은 세무조사에 타깃이 되고 또 사후 검증 대상으로서 나중에 세무조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발생 원천으로는 첫 번째, 현금 추천이 있지만 계정 감옥이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등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사적 용도의 비용 지출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가지급금이 대표이사나 임원 그리고 법인에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문제점은 첫 번째로 가지급금은 일단 인정이자 4.6%가 보험료로 부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계속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표이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죠. 두 번째, 법인은 발생 인정 이자만큼 적수 계산해서 법인세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즉 대표이사나 임원은 발생 인정 이자만큼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네 번째, 법인의 부채가 있으면 가지급금의 금액만큼 이자에 대해 송금불산입, 즉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법인의 양도나 청산, 폐 없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소득세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확보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 기업에서는 암적인 존재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멘토님, 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인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의 부담을 떨치며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는 급여나 상여, 그리고 퇴직금, 배당,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 그리고 산업재산권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산업재산권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그리고 양도, 기술 이전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지분 이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의 지분 이동은 왜 필요할 걸까요? 네,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 취득은 물건 그 자체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이 완결되지만 법인, 즉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 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수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장회사는 매일 한 주당 가격이 변동되어 마감 시간이 확정되지만 우리가 통상 방문하는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법인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 외에 한 주당 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기업은 이익이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한 주당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분 이동 시 유불리를 잘 따져서 지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분 이동이 필요한 요인으로는 첫 번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 정려를 통해 배당 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명 주식을 회수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주식 취득이나 네 번째, 이익 소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 차원에서 지분 이동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분 이동 시에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분 이동은 과세 관청에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로 정확한 비상장 주식의 한 주당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양수도 또는 정례시에 시가와 액면가를 또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식 가격의 실제 거래, 검증 거래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신고 납부 시에 기한을 엄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 주식 변동에 따른 상황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상법상 요식행위에 따른 형식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정은 멘토님과 가지급금과 지분 이동에 대한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